안녕하십니까. 오늘 리프로그웍스를 활용한 3차원 지층 모델링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베이시스 소프트 김우람입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퀀트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릴 거고요. 다음으로는 리프로그웍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그 다음에 실제 적용된 국내 모델링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퀀트 브랜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퀀트는 벤틀리 시스템즈의 2021년에 인수된 회사였습니다. 인수된 이후에는 벤틀리는 지표 상부를 기준으로 지상에 대한 솔루션들을 관리하는 브랜드로 이름을 알리고 있고, 시퀀트는 지표 하부, 지하를 기준으로 솔루션들을 다루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소개할 리프로그웍스 역시 지표 하부의 지층을 모델링하고 구조물과 지층 모델의 관계를 확인해서 모델을 수정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파워풀한 솔루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 자체는 건설의 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퀀트라고 하는 브랜드 중에 건설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리프로그웍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건설 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설의 초기 제한 단계부터 마지막 운영 단계에 이르기까지 건설의 전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아주 파워풀한 솔루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리프로그웍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프로그웍스는 집안의 다양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각화하고 이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을 통해 토목 프로젝트에서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미지는 리프로그웍스의 구동 모습을 캡처한 화면이 되겠습니다. 직관적이고 간단한 메뉴를 통해서 조작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모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성된 모델은 빠르게 시각화할 수 있고, 이 시각화된 모델을 통해서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리프로그웍스는 집안 단면 정보, 즉 시추공 정보 등과 같은 집안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3차원 지층 모델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때 활용되는 모델 기법은 오른쪽에 표현하고 있는 그림처럼 디파짓, 에러전, 인트루전, 베인과 같은 형태의 모델을 구성할 수 있도록 메뉴를 기본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토목 현장에서는 주로 디파짓 기법과 에러전, 이 두 타입을 이용한 모델링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BIM 구조물과의 결합을 위해서 일부 모델을 통해 인트루전 기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장점 중 하나로 추가된 정보를 기존 모델에 반영하면 추가적인 모델링 과정 없이 모델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올 사례 중 해당 내용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리프로그웍스 프로그램을 활용한 국내 모델링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국내 모델링 사례는 총 3개로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첫 번째로는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정책연구과제를 통해 수행한 모델링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프로젝트는 터널 시공 중 획득 가능한 정보인 페이스매핑 이미지를 활용해서 터널 주변 집안에 대한 모델링을 수행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페이스 매핑 이미지는 TBM 굴착 터널에 대해서는 획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틈 공법으로 시공된 터널을 대상으로 획득했으며 모델링을 수행했습니다. 해당 구간의 터널 길이는 약 320m가량으로 모델링을 위해 사용된 페이스 매핑 이미지는 총 32개의 이미지가 활용되었습니다. 이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정은 해당 구간에 대한 도면을 통해서 스테이션 넘버 및 10m 간격의 횡단선을 생성한 이후에 해당 라인을 익스포트해서 프로그램에 반영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익스포트된 선들은 추후 페이스 매핑 이미지를 그 프로그램 상에 반영하는 데 활용이 되는 선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보내진 그 익스포트된 횡단선들은 실제 리프로그웍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임포트 하게 되고요. 사전에 모델링된 터널 구조 모델을 불러와서 함께 가시화를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시화를 한 이유는 앞에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적용하게 될 페이스 매핑 이미지를 실제 이 선들을 기준으로 터널 단면 형상에 그대로 입히기 위한 작업에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미지를 입히는 기준은 저 횡단선들을 기준으로 단면을 생성하게 되고요. 이때 생성된 단면은 터널 구조물의 단면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잘리게 됩니다. 자, 이때 터널의 하부, 끝단, 좌우 하단점과 그 다음에 첨부의 끝점을 기준으로 페이스 매핑 이미지를 삽입하게 되고요. 이러한 작업을 총 32번 반복해서 32개의 페이스 매핑 이미지를 모델상에 불러오게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불러온 페이스 매핑 이미지의 모습은 앞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자, 라인의 경우 도면상에서 불러온 형태로 높이값이 적용되지 않아서 실제 터널 모델과는 이격되어 있는 형태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횡단선은 이미지상에서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실 수 있고요. 앞에서 보셨던 그림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뷰의 형태로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 위치, 높이값이 없더라 하더라도 정확한 위치에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제공받은 페이스 매핑 이미지는 지금 저희가 활용한 32개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있지만 저희는 일단은 10m 간격이라는 기준을 설정해서 연구에 활용하고 적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와야 할 모든 페이스 매핑 이미지를 불러온 이후에는 이미지상에 표현되어져 있는 지층을 구분하는 선들을 프로그램 상에서 직접 생성하게 됩니다. 자, 구분된 지층은 총 4개의 지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풍화토, 풍화암, 연암, 보통암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된 지층들은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층 사이를 구분하는 선들로 표현이 되고요. 각각의 선들을 풍화토와 풍화암을 구분하는 선, 풍화암과 연암을 구분하는 선, 연암과 보통암을 구분하는 선 등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미지를 그리는 방법은 페이스 매핑 이미지 부분의 단면 뷰, 가시화적인 단면 뷰를 생성하게 되고 해당 단면을 이용해서 평면상에서 바라보는 형태로 뷰를 가시화한 이후에 라인을 생성하게 됩니다. 자, 생성된 라인은 지층 사이를 구분하는 선이 되고요. 그 선들이 각각 어떤 지층들을 구분하고 있는지 지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지층을 구분하는 선으로 지정된 선들끼리 이어서 면을 구성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풍화토와 풍화암을 구분하는 선을 이용하게 되면 풍화토와 풍화암을 구분하는 선으로 지정된 모든 라인들을 이어서 면을 구성하게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면은 풍화토와 풍화암을 구분하는 선, 풍화암과 연암을 구분하는 선, 연암과 보통암을 구분하는 선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렇게 최종 면들이 구성이 된다면 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작업이
거의 80% 이상 완료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면과 면 사이에는 빈 공간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빈 공간들을 각각 지층이 지정된 색상으로 표현해서 최종적인 지층 모델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완성된 모델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모델 속에는 앞에서 불러온 터널 모델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를 완성된 지층 모델과 결합해서 터널 외부 형상에서 위치별로 어떠한 지층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결합 모델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 결합 모델은 이미지로 담지 않고 다음에 보여드릴 동영상에서 준비를 하게 됐고요. 이 동영상에서는 앞선 모델링 과정에 대한 영상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을 다 담고 있고 마지막에 터널 모델과 지층 모델의 결합 부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구조물 모델을 먼저 임포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도면상에서 확인 가능했던 스테이션별 횡단 선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자, 불러온 이후에는 횡단선을 기준으로 잘린 단면을 통해 페이스매핑 이미지를 삽입하게 되고요. 이렇게 삽입된 이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단면 뷰를 지정을 해서 각각 지층 사이를 구분하는 선들을 지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선들을 생성한 이후에는 그 생성된 선들을 기준으로 각각의 지층을 구분하는 면들을 구성하게 되고요. 자, 구성된 면을 기준으로 각각의 사이사이 빈 공간을 해당하는 지층의 색상으로 표현해서 최종적인 지층 모델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다음 보시는 그림이 실제로 지층 모델과 지층 모델과 터널 모델을 결합한 형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모델 가운데 보시게 되면 터널 형상의 형태로 지층 색상들이 전체적으로 반영된 형태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합 모델까지 만든 이유는 현재 국내 터널 공사에서 준공 이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지질 전개도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자, 이는 종이상에 손으로 그리거나 혹은 컴퓨터 작업을 통해서 2D 도면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를 3차원으로 지층 모델링을 통해 터널 형상에 그대로 입히는 과정을 통해서 지질 전개도를 대체하기 위한 모델로서 이 결합 모델을 활용하기 위한 제안 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자, 해당 연구를 통해서 최신화된 지반 정보를 기반으로 지반 모델을 구축하고 터널 운영 혹은 유지관리 단계에서 사용이 가능한 모델로서 제안을 하고 연구 수행을 마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자, 다음 사례는 국내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한 지반 모델링 내용입니다. 자, 해당 과업 구간에는 기존에 건설된 아파트 단지가 존재하고 있고 인접한 옆 부분에 신규 부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신규 부지에는 이제 신축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주민이 입주하여 거주 중인 기존 아파트에서 이 건설을 통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하고 이를 수치적인 계산을 통해 평가하기 위해서 해당 모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지반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1차 모델을 먼저 구축을 했고요. 지질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기반으로 추가 지반조사를 요청해서 해당 데이터를 반영한
한 이후에 최종 모델을 완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조사된 집안조사에서는 총 8공의 시추가 이루어져서 이 8공의 시추공을 그대로 기존 모델에 반영해서 모델만 업데이트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인 자료를 프로그램상에 반영함으로써 1차적인 모델이 바로 자동으로 업데이트돼서 최종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례가 해당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부분을 유심히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로 조사된, 기존에 조사된 집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추공 데이터들을 가시화한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이시는 부분이 실제로 현재 건설되어서 주민들이 입주해서 거주 중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오른쪽 부지가 이제 실제로 신규 부지가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기존 아파트 부지에는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기반함층인데 기반함층이 존재하는 것 형태로 확인이 되었으나 자, 오른쪽 신규 부지의 경우에는 기반함이 출현하지 않은 심도에서 모두 시추가 종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모델을 완성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자, 기존 아파트와 새로운 부지 경계부에서 집안의 형상이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실제로 지질 분석 결과에서도 큰 단층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추가적인 시추 조사를 요청을 했고 기반함이 출현하는 심도까지 조금 깊게 시추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차적인 모델은 수치 해석용 단면을 생성했고요. 자, 이 단면은 현재 설계된 공법을 기준으로 수치 해석에 반영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추가적인 시추 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들을 같은 데이터에 추가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경계부에서 추가적인 시추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자, 보시게 되면 자, 기반함이 출현한 심도까지 깊게 내려간 형태로 시추가 추가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추공 자체가 추가되면 기존 1차 모델에서 추가적인 모델링 과정 없이 자동으로 모델이 업데이트돼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모델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앞에서 확인한 모델과 확연히 다르게 깊은 심도에서 기반함이 출현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를 1차 모델과 완성된 모델, 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비교해 보시게 되면 확연하게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모델 역시 2차 모델도 단면을 생성해서 실제로 수치 해석에 적용하기 위한 도면으로서 활용을 했습니다. 자, 이 과정 역시 동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차적인 집안조사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가시화를 통해 집안 모델을 구성하게 되고요. 기존 아파트를 모델링해서 상부에 얹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이후에는 1차적인 수치 해석을 위한 단면을 생성해서 내보내지게 되고요. 추가적인 8공에 대한 데이터들을 반영해서 모델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자, 모델 이전의 단면을 먼저 보시게 되면 앞선 단면과 확연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고 완성된 모습 역시 기존 아파트의 경계부에서
아주 확연히 드러나는 지질 형상의 변경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해당 과업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집안 모델을 구축했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수치 해석용 단면을 추출해서 활용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수치 해석을 통해서 기존 아파트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설계 방법으로 재설계가 들어갔고, 실제로 이 변경된 설계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프로젝트를 마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사례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도로 설계 분야에서 활용된 집안 분야 BIM 모델 구축 사례로 시추공과 더불어 집안조사 및 측량을 통해 얻어진 횡단면의 집안선을 기준으로 3차원 모델을 구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용된 자료의 수는 시추공 2공과 횡단면 60개를 활용했으며 도로 설계 분야의 목적을 갖고 있어 지층은 토사, 리핑, 발파 3개의 지층으로 구성하여 모델을 완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도면을 통해서 횡단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횡단은 노선에 대해서 노선을 기준으로 작성된 횡단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횡단에는 리핑선과 발파선이 존재하고 있고 이 리핑선과 발파선 사이가 리핑암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리핑암층이 굉장히 얇게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림에서는 실제로 라인이 2개가 존재하는지 확인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나 실제로는 라인이 2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확인된 단면은 앞서 페이스 매핑 이미지를 활용한 모델 구축 사례와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을 하게 되고요. 이미지 캡처 작업을 먼저 수행을 하게 되고 총 60개의 횡단을 이미지화해서 활용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모델에서는 기준점을 잡기 위해 중심점으로부터 횡단의 좌우 측면으로 얼마만큼 간격으로 작성이 되어져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고요. 사전에 제공된 도면을 통해서 실제 스테이션 넘버를 확인하고 이 부분에 맞는 실제 그 횡단선들을 다 데이터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G형의 경우에는 틴으로 구성한 서페이스 모델이 제공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을 그대로 바로 적용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또한 해당 G형을 기준으로 횡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횡단이 작성된 중심점을 기준으로 좌우폭 라인을 이용해서 페이스 매핑 이미지 활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미지 자체를 모델상에 불러오게 되면 정확한 위치를 맞춰서 이미지들을 삽입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미지들을 모두 불러온 상황이 앞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러온 횡단 이미지 상에 집안선, 그러니까 리핑선과 발파암선, 요 선들을 따라서 그리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그린 라인은 각각 토사와 리핑과 발파 이렇게 3개의 지층을 구분하는 선이 되고 이를 활용해서 지층을 구분하는 면을 생성하게 됩니다. 자, 생성된 지층 구분면은 앞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리핑한 구역이 굉장히 얇은 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림에서는 면이 겹쳐서 보이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2개의 면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그림은 아무래도 가시적으로 좀 더 눈으로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단면 형상으로 확인한 그림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이 면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1차적으로 지층 사이사이를 구분하는 면을 먼저 생성을 하게 된 이후에는 이 생성된 면 사이사이의 빈 공간을 토사, 리핑, 발파 각각의 층이 지정된 색상으로 채워져서 이를 통해 지층 모델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지층을 구성한 이후에는 아까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2공의 시추공을 모델상에 반영한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반영을 해서 최종적인 모델을 완성하게 되고요. 횡단 이미지를 제거한 형태의 모습은 다음과 같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완성된 모델은 이 덩어리 모델 자체로 활용되지는 않고요. 실제로는 앞에서 지층 모델 완성을 위해 생성했던 지층을 구분하는 면들을 익스포트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일련의 과정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선의 중심선을 이용해서 횡단면을 모델상에 반영하게 되고요. 횡단면을 기준으로 집안선들을 프로그램상에 생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선을 기준으로 지층을 구분하는 면을 만들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면을 통해 면과 시추공 데이터들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최종적인 하나의 모델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리핑 함층을 확인하기 위해서 단면을 잘라서 얇은 리핑 함층을 확인했고요. 최종적인 형상의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모델은 실제로 BIM 설계에서 이 집안 모델을 활용하기 위해서 작업됐던 모델이 되겠고요. 실제로 이 형상 그대로의 모델이 내보내져서 활용된 사례는 아니지만 이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작업이 되어졌던 지층을 구분하는 면을 익스포트해서 실제 설계에 반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안조사 결과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3차원 지층 모델을 구성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개한 세 가지 사례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지만 시간 관계상 짧게 소개를 마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층 모델이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